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수치를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시나리오별로 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64.5%에서 81.1% 범위로 전망됩니다. 기재부는 희한하게 아주 마술을 부립니다. 2045년에 99몇 프로 가다가 그다음에 딱 꺾여서 100은 절대 안 가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로 가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그렇게 지적을 받을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요. 자, 이번 감사 조사 결과의 핵심은 이겁니다. 홍남기 전 장관이요, 계산 방식까지 직접 제시를 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 쉽게 말해서 나라가 진 빚의 양이죠. 이 양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낮추게 직접 지시를 한 것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 자릿수에 달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만약에 그대로 발표할 경우에는 국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해서 두 자릿수로 낮춰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게요, 한마디로 통계 조작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인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요, 저 국가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제가 기재부 출입했던 2010년만 하더라도 40%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우리 국가 부채가 400조 원 넘게 증가했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망가뜨렸고, 그런 지출을 계산해서 봤을 때 우리 국가 재정이 어쩌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이걸 숫자를 낮춰야겠다라는 동인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집이 이만큼 벌기 때문에 지출을 어떻게 좀 줄이거나 아니면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고의로 이렇게 좀 숫자를 조정했다는 것, 굉장히 분개할 만한 일이죠. 그런 부담이 결국 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선에서 지시가 있었고 어떤 과정으로 통계가 조작됐는지 이 부분들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통계에 이어서 국가 채무 비율 통계까지 지금 통계 조작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냐, 말하자면 낮추어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감사원에 이 지적이 당시에 있었죠. 그리고 이 밖에도 소득이나 고용 지표들도 당시에 통계 조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또다시 국가 채무 비율까지도 지금 조작 논란으로 휘말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홍남기 전 장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견과 판단이 다른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나 예산 편성 등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본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감사원의 지금 감사 내용 자체를 정치 감사다, 민주당을 겨냥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더군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방금 언급하신 통계청장도 지금 무혐의 처리가 났고요. 이것도 지금 마치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그 시기에 국가 채무 비율을 마치 조작한 것처럼. 근데 그때 시기를 조작했다면 그건 범죄 행위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60년 정도의 예측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는 전문가마다 다 어떤 변수에 가중치를 둘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더 최악의 시나리오로 선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조금 더 최악도 있고 최상도 있지만 그중에 중간쯤에 있는 어느 지점을 찾아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좀 더 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국가 운영을 하는
하는 게 좋다라는 전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의 예측치를 갖고 전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작이다,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지적이라는 거죠. 통계라는 건요. 어디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어도 수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유리한 쪽으로 인용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의 예상 수치 그리고 기재부가 당시에 예측했던 수치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 자릿수로 그만큼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감안해서 낮춘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도의적이나 아니면 네.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그 현실적인 다른 수치와도 비슷한 거를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조작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고받고 그중에 이 수치는 이 시나리오는 너무 최악의 수치를 표방하고 있으니 좀 더 안정적 수치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 의견인데 전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작과 범죄 행위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